안녕하세요. 새해 첫 만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해도 마무리 잘 하셨죠? 자, 이 마무리 세 글자에는 자, 마음먹은 무엇인지 이루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먹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공인중개사 자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마무리 세 글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 이론과정 10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보시면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자, 1번 출제 경향입니다. 자, 최근 10개년 출제 경향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딱 한 번 있었고 대체로 한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이번 29회 자격시험도 이제 한 문제는 꼭 출제될 것이다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참 출제 문항수는 비록 한 문제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에서 많은 용어를 또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도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보시면 출제 빈도다 소개되고 있죠. 출제 빈도 먼저 자, 우리 교재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파트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의 특성이다 해서 개괄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토지의 특성, 3절은 건물의 특성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보시면 동그라미 상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2절 토지의 특성이다.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시험도 여기서 출제됐고 연우실 이번 시험도 2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하시고 2절 집중적으로 학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험 전략 학습 목표 나와 있죠. 이분은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괄호 퀴즈 천선이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3장 부동 특성이다. 이분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여름에 복습하시면서 꼭 한번 풀어보시면 반복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보시면 자, 83페이지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완전 학습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체계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이론 과정 정도를 마치고 나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그때 한 번쯤 또 다뤄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부동산 특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잘 들어보시고 기본서는 또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특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은 자,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 재화다 표현하면 쉽게 사과 또는 여러분 가지고 볼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과 이걸 생각합시다. 그럼 사과 이와는 어때? 부동산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의 특성을 토지의 특성과 자,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대표되는 견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도 가장 대표되는 견해를 쫓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토지는 자, 자연물입니까? 인간의 창조물입니까? 자연물이지요. 자연물. 따라서 자연물인 토지 이 자체는 일반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죠. 자연물인 이 토지는 일반재와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토지의 특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사과 이처럼 일반재와 비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건물의 특성입니다. 자, 건물은 자, 인간의 창조물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예, 자연물인 토지 어때?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게 건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 건물은 뭐가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토지 특성이다. 이때 토지를 뭐가 비교합니까? 일반체와 사과 이것은 일반적 비교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예, 건물의 특성은 뭐가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예, 토지의 특성을 다시 두 가지로 예,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 토지의 예,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토지의 예, 자연적 특성이다라는 건데 이는 이제 자,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 말한다라는 겁니다.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 토지의 자연적 성은 어때? 선천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물리적 예, 특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결국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라는데 이는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성을 말한다. 결국 사람 힘이 개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후천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인위적인 특성이다. 자, 사람 힘이 개입이 되니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에 비해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어때?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특성이다 이 표현합니다. 그럼 물리적 특성이다 이 표현하면 어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자연성은 불변적이라 했죠. 이에 비해서 인문적성은 사람 힘이 개입이 되니까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분도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인문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대표되는 몇 가지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토지의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다. 써 있는 그대로 물리적 특성이라 그랬죠. 그럼 토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긴 땅을 떼다가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성. 자, 보세요.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떤지 비이동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비이동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고정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러자. 자, 보세요. 비이동성. 이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자, 지리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지요. 그럼 위치의 고정성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연물인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부증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증성. 자, 안입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증가될 수 없으니까 비증가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면적 자체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면적의
면적의 유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한, 이게 뭡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양을 늘릴 수 없다 그랬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요. 면적의 유한성이다. 표현합니다. 다음,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량 자체는 어때? 고정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지만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자, 부증성은 자,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라고도 한다. 어때? 맞는 질문이다 할 수 있겠죠?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에서 면적은 한계가 있다. 유한성. 수량은 고정된다.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를 있는 그대로 자, 물리 핵심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소나 마멸이 없다. 영구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특성을 우리가 이제 영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속성이다. 사실 우리 배웠지만 토지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간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영구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다라는 데서 다른 말로 소모되지 않는다 해서 비소모성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 변치 않는다 해서 불변성.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괴성, 또 오래 쓰다 해서 뭐 내구성 이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 불변성, 편찬다는 이야기. 불개성,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내구성, 오래 쓰다. 모두가 뭡니까? 영속성, 이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자, 물리핵심에서 바라본다면 지형, 질, 지세 이것들을 봤을 때 똑같은 땅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개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별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별성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비대체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고, 다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비동질성이다. 다음은 뭐 이질성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토지를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럼 자, 여긴 땅은 또 다른 땅과 어때? 인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접성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인접성은 인접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연결성, 또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연속성. 이렇게도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외에도 뭐 지력성, 적재성, 배양성, 가경성 등등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건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그래서 대표로 다섯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영속성.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이 다섯 가지가 대표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먼저 인문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후천적인 특성이다. 사람이 개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토지는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2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3차 산업용지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용도가 많다는 이야기죠. 용도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많을 다자 써서 다용도성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고요. 자, 용도가 많다는 이야기. 그럼 용도가 많기 때문에 용도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변용성. 자,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변용성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보세요. 이제 토지는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1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분할되냐 그건 아니겠지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은 법에 의해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걸 무시하고 내 땅에서 분할할 수 있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란 이야기예요. 지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분할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합성. 이제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분합성이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이 자체는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위치랍니다.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말이죠.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화학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학공장인데 이 화학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학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주거지역에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되는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학공장이 이전해 가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또 지하철 역사도 들어서더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주거지역에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게 바로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학공장이 이전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투기가 우려되는 이야기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주거지역에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사회적 위치가 변한 사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있다. 그래서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인문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성 세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지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합병할 수 있다. 분합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위치, 가변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특성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의 특성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 그럼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게 이제 건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뭐과 비교한다 했죠? 토지와 비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건물 한번 생각합시다. 근데 건물도 과거에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워낙 건축 기술, 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립식 주택도 나오고 이동식 주택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토지는 자연물로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더라.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죠.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있다. 따라서 생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채소나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내용연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것도 50년, 60년. 지금 내용연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영속적인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비영속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영속성이다. 다음 네 번째, 토지는 모두가 다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랬지요. 그러나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건물은 동질성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생각하면 이 건물은 토지 위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토지의 어때 개별적인 특성을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또 달리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없다면 건물은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이 건물은 토지 어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성 또는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도 여러 가지지만 건물의 특성은 제목 5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제목 5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토지의 특성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출제빈도 살펴봤죠. 우리 시험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토지의 특성이다 이 생각하시고 이분들은 또 세부적으로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랫줄 그 부분 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도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같은 부동산의 특성 이 자체가 부동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얘기가 바로 1번 챕터에 나와 있는 김영진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특성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지요.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특성을 다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토지의 자연성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5가지 이야기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대표로 3가지 이야기 드렸죠. 용도의 다양성, 분합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유치의 가변성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특성입니다. 자, 건물성은 제목만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동 가능성, 생산 가능성, 비영속성, 동질성, 지배성 또는 종속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하단 내려갑시다. 하단 내려가시면 3번 챕터입니다. 3번 챕터는 안정 교수님의 견해가 되는데 먼저 우측에 우측 페이지 상단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상단 박스 보시면 자,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특성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이때 물리적 특성을 다시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특성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부동성.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어때?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물력성을 일반적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시면 지형 나와 있죠. 지형. 자, 지형 어때? 토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이처럼 토지마다 달리 적용되는 물력성을 개별적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좌측에 84페이지 맨 하단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84페이지 맨 하단 밑에서 3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밑에서 3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자, 물리적 특성 중 모든 부동산에 공통된 물력성이다. 우리 좀 했죠. 모든 토지에 적용된 물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줍시다.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는 특정 부동산만의 고유한 물력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형 예를 들어 토지마다 달리 적용되는 물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지요.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문으로 한 번 더 설명드렸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대표되는 견해를 쫓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2절 그리고 3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2절 봅시다. 85페이지예요. 자, 2절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는데 이미 개괄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자연물인 토지가 사과 이와 같은 일반적 달리 지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토지의 특성은 다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8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표 8개 의미가 뭡니까? 네, 이 1번 챕터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8문제 연관돼서 출제였다. 그럼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두 문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자연물인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그랬지요. 따라서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 이러한 토지의 자연성 이 자체가 크게 작용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각하시고 자, 구체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 여기서는 부동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부동성 자,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같은 특별한 성질이었어요. 괄호 보세요. 괄호 보시면 다른 말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이동성이다.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나오면 뭡니까? 움직이게 한다. 부동성. 자,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유형 그대로는 운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이때 지리 위치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위치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위치다라는 겁니다. 인간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이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이제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물리적 특성이다. 이건 그런 뭘 합니까? 자연적 특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자연성에도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자, 어느 지역 수요가 급증했다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성 관련됩니까? 바로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는 부동성은 위치로서의 부동산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 보면 움직일 수 없더라. 따라서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 이때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 즉 유용성이 어때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참 위치는 어때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동그라미 1번부터는 자, 이와 같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서 파생되는 특징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또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봤더니 부동성부터 파생 특징들은 이걸 전부 다 외워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써놓으신 책을 모아가지고 근데 부동성 관련 파생 특징 딱 정리를 보니까 67개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웠냐? 이거 하나에 67개인데. 그 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중요한 거 15가지 지금 넣어드린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15개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지문 하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이해하시고 자, 이 같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게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연습하시더라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나 기타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충분히 응용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응용 인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중에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수업도 이렇게 진행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자,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이제 자, 부동산 있고 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산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움직일 수 있으면 동산, 움직일 수 없으면 부동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동산과 부동산을 어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이 중에 어떤 성과 관련이 될까요? 당연히 뭡니까?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죠? 왜? 부동산 움직인다.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배웠죠? 자,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만 뭡니까? 등기. 다음 동산의 권리의 공시만 뭡니까? 점유. 사실 동산은 어때? 움직일 수 있더라. 그 들고 다니면서 내 것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유란 권리의 공심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의 권리의 어때? 공시방법이 달리 적용이 되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토지 이 자체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해하시고 관련성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자, 보기 1번 한번 봐보세요. 예, 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한 이유가 된다. 이처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게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구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 사실 구로 여기에 무클랜드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항상 저희들이 무클랜드 본사인 구로에 와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로 지역이 있고요.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구로고요. 자, 여기는 어때? 강남이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사과 한번 생각합시다. 사과에 대해서는 구로에서 사과를 어때? 사고던 사람이 있고 팔고 사람이 있겠지요. 이때 사고 사람이 팔고 사람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고 산다 이게 뭡니까? 수요. 팔고 산다 공급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사고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더 많다.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을 가려서 우리가 초과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다. 저희들이 수용을 면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다음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는 사과를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팔고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팔고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우리가 어때?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공급이다. 그럼 자, 구로에서는 사과가 부족하다 아우성이고 강남에서는 사과가 어때?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 파는 사람은 자, 남아 돈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어때?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과 수요, 초공급 현상은 어때? 곧바로 해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구로에서는 토지가 부족하다 아우성이에요. 초과 수요. 강남은 토지가 남아돈다. 초과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강남에서 남아돈 땅을 자, 부족 아우성인 구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움직인다. 부동산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이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공급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냐. 당분간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면 사온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우리 땅값을 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땅값은 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가는 어때? 상승한 채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반면 강남은 초과 공급이다. 그럼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땅값은 어때?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가가 하락한 채로 일정 기간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구로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초과 수요 현상, 지가 상승이다. 반면 강남에서는 토지에서 초과 공급, 지가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것은 자, 초과 수요, 지가 상승, 초급 지가 하락이다. 이 자체가 그런 뭡니까?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현상. 자, 이 자체는 전국을 단위로서 나타납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면서 부동산 현상은 자,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때 지역적 이 표현을 우리가 국지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지성 호우다. 이게 뭡니까? 그 지역만 비가 쏟아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지적 이 표현하면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부동산 현상 이 자체는 지역적으로, 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 간 어떤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구로 내에서도 모든 토지에 단위면 땅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구로 내에서도 토지의 단위면 땅 가격이 어때? 다르다는 것은 부동산 현상 이 자체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토지마다 단위당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토지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떤 쌍입니까? 개별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현상 이 자체는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현상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구로에서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구로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지요. 그럼 땅이 필요한데 구로는 땅값이 비싸더란 이야기야. 오히려 강남은 땅값이 싸더라. 그럼 땅값 싼 강남에서 땅 사가지고 구로까지 가지고 와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땅을 사도 어때? 구로에서 땅 사야 되겠죠? 그럼 땅 보러 돌아다니더라도 굳이 강남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로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참 땅 보러 돌아다닌다.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자, 부동산 활동. 자, 역시 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도 있다는 이건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 종합해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자,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자, 지금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지역을 분석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자, 개별적으로 나타나면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토지마다 분석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마다 분석을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 개별 분석 필요한 건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났다는 이 지역을 분석을 필요했다. 자,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을 필요했다.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교재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여기서 또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반복 차원에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는 시장을 분류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을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때 전국적 시장에선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요.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 활동이 지역적 국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 뭡니까? 지역을 단위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특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자,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 국지로 나타나더라. 따라서 시장도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되지 못하고 지역적 시장이 된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국제 시장으로 만드는 건 어떤 특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시장을 또 분류할 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체적 시장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 특정한 장소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야. 참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남대문 시장 이 어떤 특정한 이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구체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사과 한번 생각합시다. 자, 사과 팔 사람은 남대문 시장으로 사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사과 이것은 일반적인 어때? 구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내가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자, 이제 내가 구에 땅 좀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땅 뻘뻘 해서 낑낑 메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대문 시장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나 토지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이다. 이런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추상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어때? 부동산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째로 구체 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 처음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어떤 시장입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학자 간의 이견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때 지역적으로 국지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이 지역을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다. 지금 하나의 장소로 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결국 이때는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요. 본질적으로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구체 시장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의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는 어떤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합시다.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네요. 자, 부동성 이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따라서 지역 간의 수용급 조절이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다음은 부증성.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거지요. 다음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달라서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수용급 조절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참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등 여러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예를 표현합니다.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자, 수급 이건 뭘입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지금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해서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때요? 감정평가라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리 이제 많은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용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감정평가를 필요하게 하는 것도 바로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적 시장, 국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어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서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름 교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시연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지역화 또는 국지화시킨다. 즉 부동산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은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현상도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에 설명드렸듯이 자,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어때?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왜? 부동산 활동 현상 때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돼야 한다. 이도 어떤 성? 부동성 때문이지요. 자,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시장으로 만든다. 이도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86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도 뭐 됩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 건 어떤 성?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5번.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어때? 세금을 걷어들인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이처럼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도 어때? 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지역의 정통한 중개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세요. 내가 자 강남에서 땅을 좀 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강남에 땅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굴 통합니까? 중개사 통한다. 왜? 중개사는 그 지역에 정통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것도 결국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통한 중개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성? 부동산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한다 해서 거래 비용이 요구된다. 여기는 부동산과 관련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7번. 자,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면 일단 끊어봅시다. 그렇죠?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건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등 여러 성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쯤 봅시다.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한다. 이처럼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는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동그라미 7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끝났습니다. 앞부분만 고려하면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이죠. 뒷부분만 고려하면 부동성이죠. 그럼 7번 질문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 그럼 전체를 보면 돼. 공통된 특성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된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입니다. 8번. 자, 견본지시나 상품의 진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이야기야. 자, 보세요. 내가 땅 팔고자 합니다. 그럼 팔은 땅 샘플 떼다가 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다. 왜?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이지요. 또 내가 땅을 팔고자 합니다. 그럼 팔은 땅을 중개사무실 앞에 어때? 지으려 놓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또 움직인다.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견본제시나 상품의 진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끊어보시고 그 다음 봅시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임장 활동이다 이 용어 나왔네요. 자, 임장 활동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현장에 임하는 활동에서 땅 사기 위해서 내가 땅 보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임장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뭐 때문에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가야 될까요? 땅은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 네, 직접 가야 되겠죠? 어떤 썰입니까?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땅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개별성 이와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건 토지의 어떤 쌍입니까? 바로 부동성,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견본제시나 상품의 진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본다면 부동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임장을 떠난다. 여기만 본다면 부동성, 개별성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문 전체로 본다면 이제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죠. 공통된 뭡니까? 바로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9번입니다. 보시면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나와 있는데, 자, 결국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자, 임장 활동이면서 정보 활동이다. 뭐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교재 1편 1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정보 활동이다. 이건 이름이 있겠죠. 자,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움직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부터 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외적인 요인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부활동은 뭡니까? 정보 활동이 된다. 뭐 때문에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 9번.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을 만드는 것도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이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기도 하고 정보 활동이 되기도 한다. 그럼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만드는 건 어때? 부동성, 개별성 관련된다 그랬죠. 정보 활동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자, 입지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데 이때 우리가 입지 선정이다 이 표현합니다. 입지 선정이다. 이건 자, 입지는 뭡니까? 들어설 자리예요. 자리. 자, 그럼 내가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아무데나 건물 짓는 게 아니죠.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 지금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어때? 찾는 게 입지 선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어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도 어떤 성? 움직일 수 있다.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담보 가치가 발생한다. 이 표현인데 자 보세요. 이제 담보 가치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성 이러면서 그래서 담보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소나 마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영속성 특성이 있다. 이래서 담보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참, 자 토지는 즉 부동산은 담보 가치를 지닌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영속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 잡아놓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담보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바로 부동성 그리고 영속성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2번 봅시다. 소유권 규제의 강화가 용이하여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라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땅에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규제를 가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그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이동이 안 된다. 뭡니까? 부동산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가는 쪽쪽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번 소유권 규제의 강화 용이하여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 이도 어떤 쌍입니까?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내용입니다. 자, 13번은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 시험 사회로 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가진 돈 가지고 자, 토지 살까요? 금 살까요? 당연히 금 사겠지요.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토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고 금의 수요는 늘어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금은 가지고 어때? 튈 수가 있다는 이야기. 36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땅 가지고 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지어로 불안할수록 자, 금, 즉 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토지, 즉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수요 어때?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뭐 때문입니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부동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게 13번 내용이에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동산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부동성 관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내용이 되겠는데 14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여기에 이제 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자 이 토지는 주거적인 이 토지는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걸 흔히 어때?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효과다서 외부 효과는 앞으로 또 우리가 정책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봅시다. 이 주거적 이 근처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로 인해서 어때?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다.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외부 경제. 다음은 자 어떤 이제 주거지로 활용된 이 토지 근처에 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로 인해서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처럼 자,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적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외적 요인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같은 외부 효과는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처럼 쓰레기 수확장 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쓰레기 수확장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성. 또 인접됐으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결국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
인접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또 이런 질문 나왔죠. 자, 부의 외벽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부의 외벽과도 당연히 외벽과가 되겠죠. 그럼 외벽과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 주거지에 있는 이 토지는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외적인 요인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결국은 자, 부동성, 인접성 이론에서 외적인 요인부터 영향을 받는 외벽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표현하고 우리 조금 전에 부동성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나왔네요. 지역 분석을 이렇게 한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인접성, 자,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외벽과는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부동성, 인접성 이것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14번. 자, 부동산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적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벽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처럼 외벽과는 어떤 성? 부동성, 인접성이다라는 겁니다. 15번.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 참,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 것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성 관련된 파생 특징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어때?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서 어떤 관련이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라서는 서울의 남대문시와 같은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라서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부증성 이 부분부터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